내 이름은 윤희. 올해 65세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오직 두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 살아왔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친구들은 내게 재혼을 권유했지만 아이들 눈치와 스스로의 망설임 때문에 늘 웃으며 거절하곤 했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뜨거운 감정이 내게 아직 남아있을까 의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재회한 첫사랑 민호를 만났다. 민호는 나보다 한 살 많은 66세, 젊은 시절 나를 애틋하게 짝사랑했던 남자였다. 40여 년 만에 재회는 놀라운 그 자체였다.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에는 왠지 모를 깊이가 느껴졌다. 민호 역시 아내와 3년 전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다. 우리는 경로당 탁구 모임에서 다시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같은 취미와 공통된 추억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빠르게 좁혔다. 민호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수줍게 웃었고 나는 그가 던지는 농담에 오랜만에 크게 웃었다. 우리의 만남은 곧 동네의 소문이 되었다.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우리는 애써 무시했다. 이 나이에 남의 시선 때문에 가슴 뛰는 설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문제는 자식들이었다. 먼저 큰아들 준호가 난리였다.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내 재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엄마가 아빠를 잊은 거냐며 서운함을 드러냈고 혹시라도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속물적인 의심까지 내비쳤다. 특히 준호의 아내, 즉 큰 며느리 수정과의 갈등이 심했다. 수정이는 남편을 부추기며 노골적으로 민호와의 만남을 반대했다. 자기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만나서 흉한 소문이 나는 것이 싫다는 이유였다. 그들의 반대는 마치 내 삶에 대한 통제처럼 느껴졌다. 반면 둘째 아들 세호는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그 행복이 혹시나 엄마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컸다. 세호는 늘 내 편을 들면서도 형과 형수의 거센 반대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민호에게도 사정이 있었다. 민호의 외동딸 지영은 아버지의 로맨스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 지영은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할 때 아버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서운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다른 여자와 행복을 찾는 것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나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민호가 딸에게는 여전히 서먹하고 무뚝뚝한 아버지라는 사실이 나를 마음 아프게 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열린 가요 잔치날 민호가 나를 위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낡은 통기타 소리에 맞춰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준호와 수정이는 불같이 화를 냈다. 준호는 사람들 앞에서 민호에게 막말을 했고 수정이는 내게 당장 집으로 가자며 팔을 잡아 끌었다.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나는 창피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나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내가 행복해질 권리, 나를 위한 삶을 살 권리는 없는 것일까? 그 사건 이후 민호와 나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아이들의 반대가 너무 거셌고 우리는 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잃을까 두려웠다. 짧은 이별이었지만 그 시간은 내게 너무나 길고 외로웠다. 매일 민호가 앉아있던 경로당의 빈자리를 보며 한숨 지었다.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고 다시 외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 이러지 말자고.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지자고. 그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불을 지폈다. 우리는 이제 자식들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에 맞서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로맨스는 이제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민호와 다시 만나기로 결심한 후 우리는 관계를 더욱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동네 경로당 대신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거나 인근 도시의 작은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데이트했다. 숨어서 만나는 것이 서글펐지만 이 만남이 발각되어 또다시 자식들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아슬아슬한 비밀 정원 같았다. 문제는 집 안에서 터졌다. 큰아들 준호가 내 통장 거래 내역을 몰래 확인한 것이다. 내가 경로당 모임 회비 외에 민호와 함께 식사하거나 미술관 입장료로 사용한 소액의 돈들을 발견한 준호는 나를 추궁했다. 그 작은 돈 몇 푼이 그들에게는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정을 외면하는 증거처럼 보였다. 준호는 분노했고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심각한 죄를 저지른 범인인 양 나를 몰아세웠다. 큰 며느리 수정이는 이때다 싶어 내게 이른바 경고를 했다. 어머니, 저희 체면을 생각하셔야죠. 이 동네에서 어머니 소문이 안 좋게 돌면 저희 아이들은 뭐가 돼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러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수정이의 말에는 나를 향한 이해나 존중은 전혀 없었고 오직 자신의 가정과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염려만 가득했다. 시어머니의 행복보다는 자식들의 이기심과 체면이 우선인 고부 갈등이었다. 나는 그들의 매몰찬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살아온 세월과 내 남은 삶의 행복을 그들은 너무 쉽게 재단하고 있었다. 그때 내 오랜 친구인 혜경이가 나섰다. 혜경이는 나와 민호의 관계를 처음부터 응원해주던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준호와 수정이를 따로 불러 단호하게 꾸짖었다. 너희 엄마가 뭘 잘못했니? 60대에 사랑을 하는 게 죄니? 너희 아빠 살아생전에 그렇게 살갑게 대해줬니? 엄마가 외로워서 친구라도 만나는 게 그렇게 안 있고 너희 엄마도 너희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마음껏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혜경이의 직설적인 충고는 준호와 수정이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어머니의 행복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희미하게 깨닫는 듯했다. 하지만 민호의 딸 지영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지영은 내가 아버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호를 찾아와 울면서 매달렸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만나세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다정하세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지영의 서러움은 단순히 질투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 간호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소홀함과 불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나에게 투영하고 있었다. 민호는 딸의 울부짖음에 괴로워했다. 그는 지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영아, 아빠가 너희 엄마한테 소홀했던 거, 너한테 좋은 아빠가 아니었던 거 다 인정한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윤희 씨는 내 엄마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아빠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친구가 필요한 것뿐이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지영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부녀 간의 깊은 불신과 오해는 우리의 로맨스를 위협하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그러던 중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민호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다. 평소 건강했던 그였기에 나는 너무 놀랐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영이 와 있었다. 지영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했다. 나는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병실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준호와 세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호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두 아들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간 민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나는 용기를 내어 병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잠든 민호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지영이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빠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 민호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민호가 희미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윤희 씨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는 나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랑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임을. 나는 지영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지영 씨,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한다는 건 알아주세요. 아버지가 아픈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내 진심 어린 눈물에 지영의 차가운 표정에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되었다. 우리의 로맨스는 민호의 병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 같았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민호의 입원은 우리 관계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민호의 딸, 지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연약함을 목격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 속에 숨겨져 있던 애틋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 민호의 곁을 지켰다. 지영은 여전히 나를 경계했지만 내가 밤새 간병하며 민호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간병 기간 중 민호가 잠든 틈을 타 지영과 나는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희 엄마가 아프셨을 때 아빠는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셨어요. 아빠가 엄마를 방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와서 행복해지는 걸 보면 배신감이 들었어요. 특히 당신 같은 낯선 분에게 아빠를 뺏긴다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공감하며 말했다. 지영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버지가 그동안 너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가요. 하지만 나도 홀로 외로웠던 사람이고 내 아버지를 통해 오랜만에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단다. 우리는 서로의 남은 인생을 의지하고 싶을 뿐이야. 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진심이 통했는지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오랜 불신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영은 처음으로 내게 죄송해요, 이모님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 아들들 사이에도 변화가 생겼다. 민호의 입원 소식에 충격을 받은 둘째 아들 세호는 형인 준호를 설득했다. 형, 아무리 그래도 엄마 인생이잖아. 엄마가 외롭게 지내는 거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거야. 민호 씨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는 거 못 봤어?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니야? 재산이고 뭐고 다 떠나서 엄마가 아픈 사람 옆을 지키는 진심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 세호의 진심 어린 설득은 준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준호는 여전히 며느리 수정이의 눈치를 봤지만 어머니가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급기야 준호가 병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수척해진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저희만 생각했어요. 준호의 사과를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다 아들아. 너희가 엄마를 아끼는 마음은 알았지만 엄마도 너희와는 다른 삶이 있단다. 이젠 엄마를 좀 놓아주렴. 이러한 가족 내의 변화는 며느리 수정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수정이는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와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두 분 좋은 만남 가지세요. 드디어 고부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갈등과 불신이 가득했던 가족 관계가 민호의 병을 통해 오히려 이해와 용서, 포용으로 바뀌어가는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 민호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었다. 태어나는 날 병원 로비에는 지영과 준호, 수정이 그리고 세호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낯선 두 가족이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는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지영은 나에게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이모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준호는 민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들의 모습에 민호와 나는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의 로맨스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자식들의 반대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선 우리는 이제 두 가족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였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 축복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재혼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집안의 형제자매 간의 미묘한 갈등과 오랜 친구 관계에서 불거지는 질투와 오해였다. 우리의 시니어 로맨스는 이제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인간관계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민호의 입원은 우리 관계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민호의 딸 지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연약함을 목격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 속에 숨겨져 있던 애틋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 민호의 곁을 지켰다. 지영은 여전히 나를 경계했지만 내가 밤새 간병하며 민호를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간병 기간 중 민호가 잠든 틈을 타 지영과 나는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희 엄마가 아프셨을 때 아빠는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셨어요. 아빠가 엄마를 방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와서 행복해지는 걸 보면 배신감이 들었어요. 특히 당신 같은 낯선 분에게 아빠를 뺏긴다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공감하며 말했다. 지영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버지가 그동안 너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가요. 하지만 나도 홀로 외로웠던 사람이고 내 아버지를 통해 오랜만에 가슴 뛰는 설렘을 느꼈단다. 우리는 서로의 남은 인생을 의지하고 싶을 뿐이야. 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진심이 통했는지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오랜 불신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영은 처음으로 내게 죄송해요, 이모님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 아들들 사이에도 변화가 생겼다. 민호의 입원 소식에 충격을 받은 둘째 아들 세호는 형인 준호를 설득했다. 형, 아무리 그래도 엄마 인생이잖아. 엄마가 외롭게 지내는 거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거야. 민호 씨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는 거 못 봤어?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니야? 재산이고 뭐고 다 떠나서 엄마가 아픈 사람 옆을 지키는 진심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 세호의 진심 어린 설득은 준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준호는 여전히 며느리 수정이의 눈치를 봤지만 어머니가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급기야 준호가 병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수척해진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저희만 생각했어요. 준호의 사과를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다 아들아. 너희가 엄마를 아끼는 마음은 알았지만 엄마도 너희와는 다른 삶이 있단다. 이젠 엄마를 좀 놓아주렴. 이러한 가족 내의 변화는 며느리 수정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수정이는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와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두 분 좋은 만남 가지세요. 드디어 고부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갈등과 불신이 가득했던 가족 관계가 민호의 병을 통해 오히려 이해와 용서, 포용으로 바뀌어가는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 민호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지영과 준호, 수정이 그리고 세호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낯선 두 가족이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는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지영은 나에게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이모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준호는 민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들의 모습에 민호와 나는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의 로맨스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자식들의 반대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선 우리는 이제 두 가족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주 만에 일어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변화였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 축복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재혼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집안의 형제자매 간의 미묘한 갈등과 오랜 친구 관계에서 불거지는 질투와 오해였다. 우리의 시니어 로맨스는 이제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인간관계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민호의 퇴원 후 우리는 재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식들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공식적으로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복잡한 인간관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바로 형제자매 간의 갈등과 오랜 친구들의 미묘한 시선이었다. 민호에게는 남동생 한 명이 있었다. 민호보다 3살 어린 동생은 형이 재혼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형수, 즉 민호의 전처와 매우 가까웠고 형수가 살아있을 때 민호가 충분히 잘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동생은 민호에게 형수 자리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형이 지금 하는 건 경솔한 짓이야. 형수를 모독하는 거라고. 라며 감정적으로 비난했다. 동생의 반대는 재산 문제보다는 형수에 대한 의리와 일종의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민호는 동생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 동생아, 내 형수에게 나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이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가 남은 생을 혼자 외롭게 보낸다고 해서 내 형수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윤희 씨는 내 형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 덕분에 내 남은 인생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어. 하지만 동생은 완고했고 급기야 우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미움과 오해가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내 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나에게는 3명의 언니가 있었는데 이들은 내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을 느끼는 눈치였다. 특히 둘째 언니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오랜 기간 권태와 불행 속에 지내고 있었다. 그런 언니에게 내가 늦은 나이에 드라마 같은 로맨스를 시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용납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 같다. 언니들은 모임에서 민호에 대한 흠집을 잡기 시작했다. 민호 씨 재산은 좀 있대? 연금은? 사별한 지 얼마 안 됐다며 너무 급한 거 아니니? 그들의 질문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아닌 내가 겪고 있는 행복에 대한 삐딱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언니들이 그런 질문에 상처받았지만 섣불리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들의 질투와 시기 또한 그들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더욱 힘든 것은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었다. 내 오랜 친구 순영이는 민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순영이는 민호와 나를 연결해 준 사람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다.
내가 민호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심한 질투를 느꼈고 나와 민호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기 시작했다. 순영이는 내게 민호의 과거에 대해 알 수 없는 험담을 흘리거나 민호에게는 내가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식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순영이의 이간질로 인해 민호와 나는 사소한 오해를 겪기도 했다. 민호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순영이의 말을 언급했고 나는 순영이의 질투심 때문에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민호에게 설명했다. 민호는 순영이의 행동에 대해 실망했지만 우리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워낙 확고했기에 그 오해는 금세 풀렸다. 하지만 친구의 배신감은 내게 깊은 미움을 안겼다.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의 질투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느꼈다. 민호와 나는 이 모든 갈등과 미움을 포용과 이해로 극복하기로 했다. 민호는 동생의 서운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주 연락하며 진심으로 대했다. 그는 동생에게 유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여 금전적인 오해를 없애려 노력했다. 나 또한 언니들의 불행과 질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 했었다. 섣불리 나의 행복을 자랑하지 않고 그들의 힘든 상황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영이에게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관계를 정리했다. 그녀에게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설명하고 그녀의 질투심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순영이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다. 용서와 포용은 시니어 로맨스를 둘러싼 복잡한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열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구원하고 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용서와 감동의 서사임을 깨달았다. 마침내 우리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자식들과 지영,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준 일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치르는 이 결혼식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이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시니어 세대가 겪는 모든 갈등과 불신, 미움을 사랑과 이해로 극복해낸 인생의 승리를 의미했다. 마침내 우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한적한 교회의 작은 정원에서 소규모 가족 모임을 겸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이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두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화해의 장이었다. 모든 준비는 순조로웠고 내 마음은 설렘과 함께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식 당일 민호는 깔끔한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었다. 나 역시 며느리 수정이가 직접 골라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민호 앞에 섰다. 하객은 우리를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오랜 갈등 끝에 우리를 이해해준 몇몇 친척들이 전부였다. 그 적은 인원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았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도착했다. 바로 민호의 동생과 나의 둘째 언니,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친구 순영이었다. 민호의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에게 다가왔다. 형,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형이 행복을 막으려 했던 내 잘못이야. 진심으로 축하해. 그들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형제간의 미움과 오해가 드디어 용서와 이해로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동생을 안고 와줘서 고맙다. 동생아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다. 나의 둘째 언니도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윤희야, 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부끄럽다. 질투심 때문에 삐뚤어진 말을 한 건 용서해다오. 내가 행복해야 나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그동안의 서운함을 모두 잊고 그녀를 안아주었다. 친구 순영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질투 대신 진정한 우정과 감동이 서려 있었다.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들이 이 결혼을 통해 치유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며 나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달았다. 주례는 따로 없었다. 우리는 하객들 앞에서 직접 서로에게 쓴 서약서를 낭독했다. 민호는 서약서에서 윤희 씨,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들과 나의 딸,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사랑과 포용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매일매일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나 역시 민호에게 민호 씨, 제 삶에 다시 찾아와 주어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잃어버렸던 용기와 설렘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당신의 딸 지영이의 아픔까지도 함께 끌어안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감동 그 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우리의 서약은 단순한 결혼 맹세가 아니라 두 시니어가 오랜 세월을 거쳐 깨달은 인생의 지혜와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하객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또 하나의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 큰아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사셨습니다. 저희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어머니의 새로운 사랑을 막았습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불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니와 민호 아버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는 두 분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옆에는 며느리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물론 민호와 지영까지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식들의 불신과 반대가 최종적으로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시니어 로맨스는 모든 갈등의 서사를 완성하며 감동적인 마무리를 지었다. 민호와 나는 서로 손을 잡았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은 우리에게 단순한 행복을 넘어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끝내 용서와 포용으로 감동적인 결실을 맺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 교과서가 되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유튜브 오디오북 영상으로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60대에도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가족 간의 불신과 오해는 반드시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며 모든 시니어 세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로맨스는 이제부터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